안녕하세요. 오늘은 댓글로 문의를 해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파이널컷 프로에서 줌인, 줌아웃, 회전 트랜지션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줌 트랜지션의 원리는 트랜스폼의 스케일 값을 이용해서 화면의 크기를 조절한 후 모션 블러를 덧입혀 화면에 속도감을 주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화면이 원래 사이즈보다 커질 땐 문제가 없지만 원래 사이즈보다 작아질 때 혹은 화면을 회전했을 때 양옆에 생기는 검은 여백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메꿔주느냐입니다. 먼저 줌인 트랜지션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클립의 맨 끝에서 4프레임 앞으로 간 후에 커맨드 B를 눌러 클립을 잘라줍니다. 이렇게 잘라주는 이유는 효과를 적용하고 렌더링을 걸어야 하는 클립 길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자른 클립을 클릭하고 첫 프레임으로 인디케이터를 위치시킨 후 인스펙터의 트랜스폼, 스케일 값에 키프레임을 찍습니다. 그리고 3프레임 뒤로 간 후 스케일 값을 300으로 높여서 3배 확대해줍니다. 첫 번째 클립을 줌인했으니 두 번째 클립도 줌인을 해줘야 자연스러운 트랜지션이 완성되겠죠? 첫 번째 클립을 3배 확대했으니 두 번째 클립도 3배 확대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클립을 클릭하고 뷰어 밑에 타임코드 창을 클릭한 후에 플러스 4를 타이핑하고 엔터를 칩니다. 인디케이터가 4프레임 뒤로 이동했습니다. 커맨드 B를 눌러서 클립을 잘라줍니다. 두 번째 클립은 아주 멀리 있는 화면에서 현재 크기의 화면까지 줌이 이루어질 건데 화면의 스케일을 줄여보니 양옆에 검은 화면이 생기죠? 이제 이 검은 화면을 메꿔주겠습니다. 물론 전문적으로 CG를 하시는 분들은 이 양옆의 여백들을 원본과 최대한 비슷한 느낌의 배경을 만들어서 합성을 하는데요. 저희는 그럴 능력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원본을 이리저리 돌려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4프레임짜리 클립을 클릭하고 이펙트, 타일링, 타일을 더블 클릭해서 효과를 적용해 줍니다. 기본 어마운트가 3으로 세팅되어 있어서 가로 셋, 세로 셋, 총 9개의 영상이 타일처럼 만들어졌습니다. 가운데 화면의 끝이 비슷하게 이어진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 화면을 돌려보겠습니다. 이펙트, 디스토션, 미러를 선택해도 되고 혹은 서치 창에서 바로 미러를 입력해도 됩니다. 정 가운데를 기준으로 화면이 거울처럼 반사되었기 때문에 기준점을 이동해 주겠습니다. 가운데 원을 잡고 왼쪽으로 이동해 줍니다. 왼쪽 미러링을 끝냈으니 오른쪽 미러링을 해주겠습니다. 역시 미러 효과를 다시 적용해 주시고 가운데 원을 잡고 오른쪽으로 드래그 해줍니다. 뭔가 엣지 부분이 쭉 늘어난 게 이상하죠? 커맨드 Z를 눌러 이동한 것을 취소하고 끝에 점이 달린 막대기를 잡고 아래로 넘겨봅니다. 화면이 반대로 뒤집어집니다. 정확하게 로테이션 컨트롤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인스펙터에서 아래쪽에 있는 미러 이펙트의 앵글 값을 180으로 타이핑합니다. 가운데 그림을 기준으로 양 옆이 부드럽게 연결됐습니다. 이제 위아래를 미러링 해줄 차례입니다. 다시 미러 효과를 적용하고 이번엔 앵글을 270도로 돌려주고 화면을 위로 드래그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미러 효과를 적용하고 앵글을 90도로 돌려주고 화면을 아래로 드래그 해줍니다. 아까 9개의 화면이 타일처럼 똑같이 나열된 것과는 다르게 가운데 그림을 기준으로 부드럽게 연결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화면을 줌인할 차례입니다. 맨 첫 번째 프레임을 선택하고 인스펙터 트랜스폼에서 스케일 100% 상태에서 키프레임을 찍어줍니다. 3프레임 뒤로 간 후 스케일을 300으로 높여주면 자동적으로 키프레임이 찍힙니다. 줌인 효과만 준 두 클립을 플레이해서 보겠습니다. 확대되는 느낌이 보입니다. 여기에 모션 블러를 줘서 속도감을 높여보겠습니다. 2개의 클립을 드래그해서 선택하고 이펙트, 블러, 줌을 더블 클릭해서 효과를 적용해줍니다. 플레이를 해서 보니 훨씬 속도감이 느껴집니다. 화면을 9등분한 두 번째 클립에 줌 블러 속성을 조금 조정해 보겠습니다.
디폴트 값은 유니폼의 어마운트가 32로 이루어져 있는데 유니폼을 베리어블로 바꿀 경우 줌 블러가 더 심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개 옵션을 비교해보며 적절히 값을 조절해보고 본인이 원하는 정도를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줌인 트랜지션이 완성되었으니 플레이를 해서 보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뭔가 살짝 튀는 느낌이 듭니다. 300%로 확대하고 줌 블러를 줬더니 적용되지 않은 클립보다 더 확대된 듯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스케일 수치를 300보다 낮게 줄여주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이제 줌아웃 트랜지션을 할 차례입니다. 두 번째 클립 끝에 네 프레임을 잘라주겠습니다. 타임라인의 빈 곳을 클릭한 후에 아까처럼 키보드 방향키를 4번 눌러서 이동해도 되고 타임코드 창에서 -4를 타이핑해도 되고 클립이 선택되지 않은 상태에선 따로 타임코드 창을 클릭하지 않고 -4만 타이핑해도 바로 이동합니다. 커맨드 B를 눌러 클립을 잘라주고 +8을 눌러 뒤로 8프레임 이동한 후에 커맨드 B를 눌러서 세 번째 클립도 잘라줍니다. 일일이 효과를 만들기 귀찮기 때문에 아까 만든 효과들을 복사하겠습니다. 화면 9개에서 1개로 줌인되는 효과를 커맨드 C를 눌러 복사합니다. 줌아웃 트랜지션이 되고자 하는 첫 번째 클립을 클릭하고 에딧 페이스트 어트리뷰트를 클릭합니다. 물론 페이스트 이펙트를 선택해도 되지만 이것은 비디오 효과뿐만 아니라 오디오 효과까지 다 한 번에 바로 붙여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페이스트 어트리뷰트를 사용함으로써 내가 복사한 효과를 확인하고 원하는 효과만 선택해서 붙여넣기 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페이스트 어트리뷰트 창에서 오디오 효과는 언체크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아까와는 달리 원래 화면에서 줌아웃을 해야 하기 때문에 트랜스폼의 수치를 반대로 조절하겠습니다. 인스펙터 트랜스폼에서 스케일 값 100%에 찍혀있는 키프레임을 해제해줍니다. 스케일 값의 수치가 변했죠? 다시 키프레임을 설정해줍니다. 마지막 프레임으로 간 후에 스케일 값을 100%로 바꿔줍니다. 플레이를 해서 보면 줌아웃되는 애니메이션으로 변경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컷도 줌아웃 트랜지션을 해주겠습니다. 맨 처음에 줌인 트랜지션 줬던 클립을 커맨드 C로 복사해줍니다. 역시 페이스트 어트리뷰트 할 것인데 이번에는 단축키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Shift, 커맨드 V. 역시 오디오 효과는 빼고 OK를 누릅니다. 첫 번째 프레임의 스케일 키프레임을 해제하고 바뀐 스케일로 키프레임을 재설정해줍니다.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 다음 키프레임으로 이동하고 스케일을 조정해줍니다. 이건 역시 100% 이상으로 설정한다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줌아웃 트랜지션을 만들 수 있겠죠? 플레이해서 보겠습니다. 줌아웃 트랜지션이 완료되었습니다. 마지막은 회전하는 트랜지션인데요. 돌아가는 느낌이 보여야 하므로 이번에는 앞뒤로 6프레임씩 잘라주겠습니다. 한 화면에서 9화면으로 줌아웃되는 클립을 커맨드 C로 복사하고 새로 자른 2개의 클립을 모두 선택한 후에 Shift 커맨드 V를 이용해 붙여 넣어 주겠습니다. 회전 트랜지션을 하려는 클립을 클릭하고 9개의 화면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스케일값 100%의 키프레임을 해제해줍니다. 첫 번째 프레임의 로테이션 값에 키프레임을 줍니다. 마지막 프레임으로 이동하고 180보다는 조금 모자란 값으로 로테이션 수치를 바꿔줍니다. 플레이에서 보면 화면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갔죠? 두 번째 클립을 클릭하고 역시 인스펙터 트랜스폼에서 스케일값 100%에 가까운 키프레임을 해제해준 후 첫 번째 프레임에는 로테이션 값을 -180, 마지막 프레임에는 0에 가까운 수치로 입력해줍니다. 플레이를 해서 보겠습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잘 회전이 되었는데
모션 블러가 회전하는 느낌이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클립을 클릭하고 인스펙터에서 줌 블러를 봅니다. 베리어블일 경우 스월 옵션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유니폼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스월 옵션을 조절해줍니다. 줌 블러가 회전하듯이 바뀌었습니다. 나머지 클립의 줌 블러 옵션도 확인하고 변경해줍니다. 플레이를 해서 보면 아까보다 훨씬 더 자연스러운 회전 트랜지션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줌인 줌아웃 회전 트랜지션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처음에 만드는 것이 번거롭긴 하지만 한번 만들어 놓은 효과를 인스펙터 아래쪽에 있는 세이브 이펙트 프리셋을 통해 저장해 놓으면 두고두고 다음에 또 쓸 수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따라해 보시면서 원리를 익히고 나만의 이펙트 프리셋도 만들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용한 팁앤테크로 찾아뵙겠습니다.